자, 화성유인 탐사를 향해 지난 시간에 일모듬이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교과서 정리를 하다가 중간에 멈췄는데 그 내용을 이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던 내용들 중에 어떤 내용을 밑줄 쳤었냐면 나사는 2030년대에 화성유인 비행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이게 목표였죠.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이 된다. 화성으로 가는 여행을 어떻게 실현하려고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소개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는 화성 유인 탐사를 향해서는 나사는 2030년대 화성 유인 비행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이런 어려움을 안고 화성으로 가는 여행을 어떻게 실현하려고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자. 이런 내용이 여기서 이제 주제로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470톤의 화물 운반이 최대 과제. 조금 전에 소개하는 글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 어려움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470톤의 화물 운반이 그 어려움에 그 과제로 제시가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첫 번째 줄 보시면 달에 갈 때는 편도 3일 정도 걸리지만 화성에 갈 때는 편도 8개월 정도 걸린다. 이 말은 뭐냐면 지난 시간에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지구에서 화성으로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화성이 어디보다? 달보다 훨씬 멀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죠. 이어서 봅시다. 긴 경우에는 500일이나 머물러야 하지만 지구로 돌아올 수 있다. 그래서 화성 유인 비행은 500일 내지 1000일 정도가 걸린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 줄 내려와서 보세요. 물이나 식료품, 선수뿐 아니라 화성에서 사용할 기지, 화성에 착륙하기 위한 로켓, 귀환용 운송 등도 필요하다. 500일이나 길게는 1000일까지 그런 시간이 소요가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된 거죠. 물, 식료품, 산소 그것뿐만 아니라 화성에서 사용할 기지, 화성에 착륙하기 위한 로켓, 귀환용 우주선 이런 것이 필요한데 그 무게 합이 몇이라고요? 470톤. 여기서 말하는 470톤이 바로 소제목에 나와 있었던 그 470톤이구나. 이게 가장 큰 과제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한 줄 내려서 이 화물의 운반이 화성 유인 비행에서 가장 큰 문제일 것이다. 다시 한번 문제점이 뭔지 여기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우선 지구 표면에서 지구 저궤도로 화물을 올려보내야 한다. 그래서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인간이 달에 갈 때는요. 이렇게 화물을 올려보낼 때 뭘 사용했냐면 세 번째 줄에 세텀 5라는 로켓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한 번에 104톤의 화물을 운반할 수가 있대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선생님 그러면 세텀 5 같이 470톤의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로켓을, 화물 운반용 로켓을 만들면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예전에는 달에 갈 때 그런 걸 만들어서 사용을 했지만 그러나 세월이 지난 현재 그 같은 대형 로켓을 만들기는 어렵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어서 나오고 있어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서 다른 용도가 없고 단지 뭐만 하는 거예요? 화물을 운반하는 거예요. 그런 용도로만 사용하는 로켓을 만드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는 뜻이다. 이거는 바로 뭐냐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런 세텀5 같은 걸 예전에는 달에 인간을 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필요할 텐데 그 중에 이런 화물, 104톤 정도의 화물을 지구의 저궤도로 운반할 때 세텀5 같은 로켓을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세텀5는 화물을 운반하는 용도로밖에 사용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걸 사람들이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왜?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뭐가 좋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470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줄일 수 있을까? 이걸 줄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소제목이에요. 화성에 가려면 연비가 높은 엔진이 필요하다. 자, 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이에요.
많은 양의 화물을 화성까지 운반하는 우주선의 엔진이 문제다. 뭐가 문제다? 이렇게 많은 양의 화물을 화성까지 운반하려면 어떤 문제가 가장 크냐면 우주선의 엔진 문제가 크다는 거죠. 현재 우리가 우주선의 엔진으로 사용되는 게 화학 로켓이라는 거예요. 자, 설명이 나오겠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화학 로켓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건데 추진력이 커요. 하지만 연료 에너지가 달아나므로 그만큼 연비가 낮아진다. 이건 화학 로켓이 뭐예요? 화학 로켓의 추진력이 크다는 장점이고, 그 다음에 연료 에너지가 달아나므로 그만큼 연비가 낮아진다. 이건 뭐예요? 단점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화학 로켓의 장점과 단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화학 로켓은 추진력이 크다는 장점이 있지만 연비가 낮아요. 그럼 이게 단점인데 그게 왜 문제냐? 연비가 낮기 때문에 연료가 많이 필요한 거죠.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지금 화물을 운반하는데 470톤을 운반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 무게를 줄여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보세요. 화학 로켓은 연료 에너지가 달아나므로 연비가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료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무게를 줄여야 되는데 연료가 많이 필요하니까 무게가 줄지 않겠죠? 혹은 더 늘겠죠? 이건 또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번째 줄이에요. 지구 저궤도 상에 있는 1kg의 화물을 화성의 표면에 내려놓았다가 다시 지구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1kg의 화물을 내려놨다가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는 40kg의 연료가 필요하대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듯이 현재 기술로는 이 화학 로켓은 연비가 너무 낮기 때문에 많은 양의 연료가 필요해요. 그러면 1kg을 화성에 갔다가 다시 갖고 오려면 40kg이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게 470톤이에요. 그럼 그 연료가 너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무게가 줄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그래서 화성에 가기 위해서는 연비가 높은 엔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를 위해서 어떤 방식이 채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요? 정기적인 추진 방식. 그래서 화학 로켓은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화성에 가는데 사람을 태워서 가는데 뭔가 단점, 부족한 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기적인 추진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 정기적인 추진 방식이 뭐냐 개념이 나와 있죠. 개념은 항상 중요하죠. 그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개념이 뭔지를 알아야지 그 설명들을 이해할 거 아닙니까? 정기적인 추진 방식이란 태양 전지나 원자로를 사용해 발전한 정기적 에너지를 이용해 추진하는 방법이다. 이게 개념이에요. 일단 개념 체크해 놓으시고 이 방법으로는 에너지가 열로 달아나지 않으므로 아까 뭐라 그랬어요? 화학 로켓은 에너지가 열로 달아나죠. 그래서 연비가 낮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양의 연료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정기적인 추진 방식은 에너지가 열로 달아나지 않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비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전기 추진을 이용하면 화학 로켓보다 연비가 월등히 높아진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연료가 적게 들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에너지가 열로 달아나지 않으므로 이거는 연비가 높아지는 것의 이유죠. 연비가 높아져요. 그 원인, 이유가 뭐예요? 에너지가 열로 달아나지 않는다. 정기적인 추진 방식은. 그 다음에 정기적인 추진 방식에 모두 돼요. 지금 이게요. 에너지가 열로 달아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뒤에 있는 연비가 높아지는 것의 이유이면서 또 에너지가 열로 달아나지 않는다. 그래서 연비가 높아진다.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정기적인 추진 방식의 장점도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 추진을 사용하면 연료를 대폭 감량할 수 있기 때문에 화물의 양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고민을 했던 게 470톤이나 되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했잖아요. 바로 엔진을 정기적인 추진 방식으로 바꾸는 거죠. 됐죠? 여기까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그림 2는요. 무슨 그림이냐면요. 여기 보면 태양 전기 추진 엔진, 전기 추진 엔진. 좀 전에 봤었던 내용이잖아요. 전기적인 추진 방식.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화학 로켓 엔진도 나와 있어요. 선생님 분명히 좀 전에 화학 로켓 엔진은 이런 장점도 있지만 뭐 추진력이 크다는 장점도 있지만 연비가 낮다 그런 단점을 막 얘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태양전기 추진 엔진 그러니까 전기 추진 방식을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좀 전에 봤잖아요 선생님. 근데 왜 여기는 두 개가 다 있나요? 그런데 이어서 보겠지만 그렇다고 전기 추진 엔진이 좋기만 한 건 아니고요. 화학 로켓 엔진이 나쁘기만 한 건 아니에요. 얘네들이 서로 각각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는 전기 추진 엔진을 사용하고 또 다른 상황에서는 화학 로켓 엔진을 사용하고 그걸 적절히 잘 융합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 내용이 밑에 나와 있어요. 같이 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제목이 편도 8개월, 왕복 18개월이나 되는 긴 여행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보시면 네 번째 줄 한번 보겠습니다. 화학 로켓으로 지구에서 화성으로 가는 경우 여러분 뭔가 독서 지문을 읽을 때 뭐뭐한 경우라고 나와 있으면 가로를 항상 묶는 그런 습관을 좀 들이세요.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경우에 들어가는 내용이 바뀌면 결과도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이 되는 어떤 경우라는 말을 잘 체크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 로켓으로 지구에서 화성으로 가는 경우 뭘 사용해요? 호만전위 궤도를 사용을 한대요. 자, 호만전위 궤도, 이건 또 뭐야? 개념 설명 나와 있네요. 호만전위 궤도는 지구의 공전 방향으로 날아가 태양을 끼고 비행해 화성에 도착하는 궤도이다. 개념은 일단 체크를 해놓으시고요. 이게 어떤 개념인지 알아야 되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는 호만전위 궤도가 뭐다 이 개념을 과학적인 어떤 지식 이런 걸로 접근하시는 게 아니라 이건 지금 독서 지문에서 개념을 설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체크를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호만전위 궤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점은 뭐냐면 그냥 단지 이거는 단순한 지식으로서 호만전위 궤도를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왜 호만전위 궤도가 지구에서 화성으로 갈 때 유리한지 그런 설명들을 아는 것이 그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보겠습니다. 어디 보시냐면 교과서에 15쪽이죠. 15, 16, 17, 17번째 줄 한번 보세요. 호만전위 궤도로 화성을 향하면 화성에 도착할 때까지 몇 개월 걸린다고요? 8개월 정도 걸린대요. 엔진을 분사해 더욱 가속하면 그만큼 빨리 화성에 도착할 수 있지만 그 대신 막대한 연료가 필요하다. 연료를 절약할 필요가 있는 화성 미션에서는 호만전위 궤도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 사용 방법에는 두 가지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호만전위 궤도를 왜 사용한다는 거예요? 연료를 절약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화성에 사람을 태워서 가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연료를 절약하는 거예요. 그런 미션에 있어서 호만전위 궤도를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대요. 그 방법엔 두 가지가 있대요. 그럼 두 가지가 뭔지 알아야죠.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호만전위 궤도라는 게 있는데 지구에서 화성으로 사람을 태워서 가려면 로켓에 첫 번째 무게를 줄여야 돼요. 무게를 줄이는 게 가장 큰 과제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 화학 로켓 얘기도 나오고 정기적인 추진 방식으로 엔진을 사용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도 줄일 수 있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호만전위 궤도를 사용하면 화성에 도착할 때까지의 시간이 8개월 정도 걸리는데 연료를 절약할 수 있다. 원래는 더 많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호만전위 궤도를 이용해서 화성을 가면은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 줄이냐? 여기 밑에 보세요. 첫 번째 하나는 왕복하는데 모두 호만전위 궤도를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호만전위 궤도 한번 여러분 여기 그림 봅시다. 자, 그림 3 보시면 왕복 모두 호만전위 궤도를 지나는 방법. 그래서 여기 보세요. 지구에서 일단 화성을 가야 되겠죠. 이거 보세요. 여기 지구 있어요. 지구. 이거 화성이죠. 화성. 자, 지구에서 화성으로 가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거 화성이잖아요. 화성에서 이제 다시 지구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자, 이번엔 여기 화성이에요. 여기 지구 있어요.
어때요? 지구에서 화성을 가든 화성에서 지구로 다시 돌아오든 호반전이 궤도를 사용하면은 가고 오는 길이 비슷하게 걸려요. 그쵸? 그런데 밑에를 보세요. 비교를 하시면 더 이해하기가 좋아요. 자, 지구가 여기 있어요. 지구가 여기 있고요. 여기가 화성이에요. 그럼 지구에서 화성 갈 땐 노란색 선이에요. 호반전이 궤도라고 써있죠? 호반전이 궤도를 사용해서 노란색 선을 따라서 화성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화성 어디 있어요? 화성이 여기 있어요. 화성에서 여기 지구 있는데요. 자, 오는 길은 호반전이 궤도가 아니에요. 그냥 오는 길이에요. 이렇게 주황색 길을 따라서 오면 여러분 노란색 선과 주황색 선을 비교해보세요. 어디가 더 오래 걸려요? 어디가 더 길어요? 그렇잖아요. 호반전이 궤도가 아닌 주황색 다른 길로 지구로 돌아오는 것이 훨씬 더 많이 걸리죠. 이렇게 이 비교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경우는 호반전이 궤도만 사용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한 번은 호반전이 궤도를 이용하되 한 번은 그냥 다른 호반전이 궤도가 아닌 다른 길로 돌아오는 거예요. 혹은 갈 수도 있고요. 여기까지 보면 이런 생각 들죠. 선생님, 굳이 그러면 왜 다른 길로 옵니까? 호반전이 궤도를 사용해서 왕복 모두 호반전이 궤도를 사용해서 오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왜? 여기 설명이 나와 있어요. 자, 다시 돌아오세요. 15쪽 24번째 줄입니다. 왕복하는데 모두 호반전이 궤도를 사용할 가능성. 그런데 이건 문제점이 있대요. 문제점이 뭐냐면 500일 정도 화성에 머물러야 한다는 거죠. 500일 정도 화성에 머무르려면 일단 500일은 여러분 1년이 넘어요. 1년 한 3, 4개월 되죠. 그러면 500일 동안 화성에 있어야 돼요. 그럼 일단 사람이 태워서 가는 거니까 먹을 거 있어야죠. 물도 있어야 되고. 그것만 해도 500일이랑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 비교한다고 생각해보세요. 500일 훨씬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뭐라 그랬어요? 무게를 줄이는 게 관건인데 줄일 수가 없잖아요. 이것도 문제점, 단점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다른 하나는 두 번째예요. 가는 길 또는 돌아오는 길만 연료가 적게 드는 궤도를 지나고 이 연료가 적게 드는 궤도가 뭐예요? 호반전이 궤도죠. 이게 호반전이 궤도잖아요. 돌아오는 길 또는 가는 길은 연료가 많이 드는 궤도를 지나는 방법이다. 아까 그림 몇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림 4에 해당되는 거죠. 이거 그림 4에 해당하는 설명이잖아요. 이 방법은 효율적이지는 않아요. 왜냐면 동선이 길어지니까 효율적이진 않지만 단점이죠. 어때요? 화성에서 머무는 기간이 30에서 40일로 짧아진다. 이거 장점이죠. 그러면 사람이 화성에서 조금만 머물러도 되기 때문에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무게를 또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장단점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호반전이 궤도를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하면은 연료는 줄일 수 있어요. 그런데 화성에 500일을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무게를 줄일 수가 없는 거죠. 여러 가지 뭐 식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산소도 실어야 되고 반대로 호반전이기도 한 번 사용하고 한 번은 그냥 다른 길로 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엔 화성에 30일에서 40일 정도로 짧게 머물러 그만큼 그래서 무게를 줄일 수는 있지만 문제는 뭐예요? 돌아가든지 아니면 화성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는 동선이 길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는 길이든 오는 길이든 길어지기 때문에 연료가 또 많이 드는 거죠. 이런 장단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 이런 장단점이 각자 있기 때문에 뭐가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일모듬이 발표를 했고 일모듬이 발표하고 나서 해당되는 지금 14쪽에서 16쪽 5번째 주까지 필기를 하면서 내용 정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정리해 놓으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모듬이 발표하고 또 이모듬이 발표한 부분에 해당하는 교과서의 내용을 함께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